가장 완벽한 속임수는요, 상대방이 믿고 싶어하는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금융의 거물이죠. SBI 홀딩스 측에서 상당히 기묘한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 겉으로 봤을 때 안전한 채권인데 이자도 줍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XRP라는 암호화폐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채권을 사면 코인을 덤으로 드린다. 이 단순한 경품 행사일까요? 이거는 전통 금융시장의 심장부에 암호화폐를 심기 위한 치밀한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SBI가 설계하고 있는 이중 트랩의 정체, 그리고 리플 XRP 생태계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 측에서 온체인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발표를 남겼었죠. 이 온체인 채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고 관리되는 채권을 뜻합니다. 총 발행 규모가 100억엔, 달러로는 약 6,400만 달러 정도니까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들한테 이자로 XRP를 준다는 점입니다. 채권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청약을 마치고 나면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XRP를 즉각적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채권이 돌아오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자 지급일마다 추가로 XRP 보상을 또 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채권 사면 코인을 얹어준다라는 전례 없는 조건인 셈인 건데, 이 전통 금융상품인 채권과 암호화폐인 XRP를 이렇게 결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소식만 들어보면은 와, 드디어 대형 금융사가 암호화폐를 본격 도입하나 보다, XRP 드디어 떡상 가나, 이렇게 기대할 법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이 뉴스 직후에 XRP 가격을 보면은 큰 폭의 상승세나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거.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XRP 수요가 폭발할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과 속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SBI가 왜 이런 상품을 내놨는지 그 의도랑 구조적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I가 채권에다가 XRP 보상을 붙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거시경제 흐름들을 짚어보셔야 돼요. 일본의 금융 환경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초저금리 국가죠. 2026년 현재 시점 일본은행 정책금리는 0.75%에 불과해요. 한동안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갔던 나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금리가 상당히 낮은 겁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인플레 잡느라고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최근에 물가가 조금 잡히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살짝 내리는 분위기지만요, 여전히 3에서 4%대는 됩니다. 이렇게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돈이라는 게 이자가 저렴한 곳에서 비싼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금융에서 흔히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엔화를 거의 공짜에 가깝게 빌려가지고 미 국채나 해외 투자에 넣어서 3에서 4% 수익을 내는 식이죠. 일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 자산을 부양하는 흐름들입니다. SBI가 이번에 XRP 채권을 들고 나온 시점이 바로 이런 캐리 트레이드 환경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 SBI는 일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요, 이 나가려는 엔화 나한테 맡기면 XRP로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손짓을 한 셈인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채권 출시라는 멋진 타이틀을 내걸었지만요, 그 속내를 보면은 해외로 가지 말고 우리 채권 매수해라, 대신에 우리가 코인 얹어주겠다, 이런 전략적인 제스처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일본 국채를 사면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매력이 없어요. 차라리 해외 채권이나 외화를 사고 싶어 하죠. 근데 SBI가 연 2% 안팎의 채권 이자에 더해서 동일 금액만큼 XRP를 준다라고 하니까 계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XRP 가격 변동성 위험은 있겠지만요, 투자 직후에 받은 XRP를 바로 팔아버리면은 사실상 채권 금리에 더해서 한몫 크게 챙기는 격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저금리로서 지친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를 미끼로 추가 수익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SBI가 영리하게 투자자 돈을 끌어들이려는 마케팅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철저히 비즈니스 계산인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면은 SBI의 속마음에서는 채권 팔아서 돈 벌겠다 그 이상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 바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장악하는 큰 전략들이 숨어 있죠. SBI가 일본에서 암호화폐, 특히 XRP랑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미 리플사 지분 투자도 했고요, XRP를 활용한 송금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리플 XRP 편입니다.
그런 SBI가 이번에는 채권 투자자를 가장한 새로운 XRP 홀더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채권이라는 안전한 포장지 안에 XRP를 잔뜩 담아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안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채권 사면서 계좌도 만들고 XRP도 받겠지만 사실상 SBI가 원하는 자기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XRP 보상을 받으려면 SBI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드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냥 은행 계좌로 이자 주는 게 아니라 XRP들을 대니까 SBI VC 거래소 쓰세요. 이런 조건을 단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SBI는 이번 채권을 자사 암호화폐 생태계의 고객 유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겉으로 일본 최초의 블록체인 채권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요. 그 채권을 매수한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SBI 거래소 회원이 되고 또 XRP 지갑을 갖게 됩니다. 이쯤에서 SBI의 큰 그림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 겉으로 채권인데 그 속은 암호화폐인 이 상품은요. 결국에 전통 금융고객을 암호화폐 세계로 이끄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한 채권이라고 해서 건넸는데 그 속에 XRP라는 새로운 자산을 심어가지고 함께 건넨다라는 거.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일종의 트로이 목마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트로이 목마도 겉으로는 선물 마차였죠. 근데 그 안에서는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SBI의 채권도 겉모습은 전통 금융상품이겠지만 그 안에 이 암호화폐를 심어가지고 투자자 포트폴리오 속으로 들여보낸 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SBI의 의도는 채권 하나 팔고 끝이 아니라 투자자 구조랑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XRP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코인 쓰는 데가 늘어나네, 이거 수요가 증가하겠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투자자들한테 풀리는 XRP 물량은 SBI가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SBI는 리플과 관계가 깊어가지고 이미 상당량 XRP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니면 시장에서 대량 매수해가지고 조달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XRP의 수요를 유발하는 구조인 거는 분명한 건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장기적인 잠재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SBI가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들 100억인 규모겠지만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더 큰 금액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일본 금융사라거나 해외 기관들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따라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XRP에 대한 이 구조적인 매입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채권이 엄청 인기여가지고 몇 년 동안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채권 발행 때마다 거기에 붙일 XRP를 수백억에 넣지 사들여야 되는 거고 이자를 줄 때마다 또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XRP 시장에 또 꾸준한 구매 압력이 생겨버리는 거겠죠. 물론 지금은 상상 단계고요. 아직까지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SBI는 분명히 이런 큰 그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몇 푼 더 얹어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밀고 있는 XRP 생태계에 실질적인 수요랑 사용자 기반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SBI의 또 다른 행보를 보면 이 점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리플 레저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계획입니다. SBI 리플 아시아가 주축이 돼서 이 지역 웹3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참가 기업들한테 리플 레저 활용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만들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리플 레저는 XRP가 돌아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디앱이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SBI가 지금 이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 리플 레저 위에 더 많은 실용 서비스가 나오도록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존재해요. SBI 입장에서 봤을 때 XRP가 정말로 유용한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야 자신들의 투자가 빛을 보겠죠. 리플 레저 위에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오고 국채도 토큰화되고 디파이 서비스도 굴러가고 이러면 XRP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가치도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최근에 실제로 리플사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리플 레저에서 출시했고요. 유럽의 한 자산운용사는 영국 부동산을 리플 레저에 토큰화하는 이런 실험까지도 하는 움직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BI도 이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 온체인 채권으로 투자자 유입, 벤처 지원으로 개발자 유입, 이 두 방면에서 봤을 때 XRP 생태계를 밀어주는 모습이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SBI는 XRP를 단순한 코인 그 이상으로서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채권 출시가 그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에 뉴스 한 줄로 봤던 느낌과 많이 다르지 않으신가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채권에 코인 얹어준다 이벤트 같았었는데
또다시 알고 보니까 저금리 캐리 자금의 이동, 전통고객의 암호화폐 유입과 XRP 네트워크 확장까지도 한 가지 흐름으로 연결된 큰 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에 겉은 채권이지만 속은 암호화폐를 전통시장에 심어넣는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겉과 속의 구조를 꿰뚫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을 해볼까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RP 가격이 이 뉴스만으로 폭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2차, 3차 파급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가 있겠죠. 2차 효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들의 동참입니다. 만약에 SBI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까지도 된다. 그러면 일본의 다른 증권사나 은행들도 또 유사한 블록체인 채권들, 토크나 상품 출시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혁신적인 금융사들이 우리도 채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얹어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낼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되면 특정 코인만의 이슈를 넘어가지고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에 편입되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거시적인 변화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통 자본시장이랑 암호화폐가 뒤섞이기 시작을 한다. 결국에 규제나 제도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자산과 별개로 취급을 했었지만요. 앞으로는 채권에 코인을 혼합한 상품들이 나오고 또 주식과 토큰을 결합한 상품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도 규제의 선을 새로 그어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들도 자산 배분의 기준을 또 새롭게 짜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의 지형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겠고, SBI의 이번 시도가 그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일본 내부 XRP 리플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부터 일본은 XRP 거래량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였었지만요. 이제는 투자 상품으로까지도 편입되니까 일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겠죠. XRP, 이거 SBI 채권 샀더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나 해외 투자자들도 일본은 XRP를 공공연히 사용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국가 단위로 암호화폐를 품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시장 자금들은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에서 XRP 관련 ETF라거나 펀드 같은 것들도 더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팩트를 요약드려보자면 SBI라는 유력 금융사가 초저금리 환경을 배경으로서 채권의 암호화폐 XRP를 결합한 신개념 상품을 내놨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SBI의 자사거래소 고객 확대 전략대, 그리고 XRP 수요 창출 전략과 더 나아가서 리플 레저 생태계 확장 전략까지도 동시에 깔려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떤 분께서는 SBI가 XRP 가격 올리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건 아니다. 이건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진지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의 해석도 있을 겁니다. 또 혹자께서는 결국에 리플사랑 손잡은 SBI가 자기들 이익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경계가 무너지는 대통합의 신호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SBI의 행보를 개별 기업의 이득이나 단기 가격 상승 노림수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폭이 크고요. 상당히 치밀합니다. 단순하게 XRP 가격 펌핑을 원했다면은 이 시장에서 코인 사모은다거나 코인 배당 이벤트를 한다거나 더 쉬운 방법들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굳이 채권이라는 복잡한 그릇을 쓴 거는 이 보수적인 투자자층까지도 포섭해가지고 암호화폐를 흡수하고자 하는 이 전략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앞서 말씀드린 트로이 목마 채권이란 말로 요약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하고 익숙한 채권이라는 목마 안에 XRP라는 혁신을 숨겨서 이 성벽, 전통 시장 안으로 들여보내게 된 겁니다. 이 전략들이 성공하게 된다면요, 이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금융상품 속에서 XRP가 섞여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 바로 이번 SBI 채권 출시라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수익보다 먼저 내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감당이 가능한 자금들, 이래도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범위들, 가격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수준, 그 안에서 투자해야지 시장에 휘둘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반대로 곧 써야 되는 돈, 억지로 끌어온 대출 자금이라거나 생활비가 섞이는 돈들, 이런 것들로 투자까지 또 하시면은
결국에 가격이 조금만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걱정들만 계속 쌓이고 결국에 안 해도 될 뇌동매매가 반복되면서 손절에 손절을 거듭하면서 깡통 계좌 찰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걱정이 걱정을 부르고 또 화를 부르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 시장이 어려운 거는 당연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까지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드물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왜 아직까지 안 오르지가 아니라 내가 설정한 목표 가격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영역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까지 오기까지의 중간적인 과정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을 할 건지, 비중을 줄이거나 늘릴 건지, 현금 비중을 만들어 둘 건지,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계획들이 더 중요한 거고, 목표 가격만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모든 변동성에 대해서 감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적인 과정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요, 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벌었냐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잠 자가지고 출발이 늦었고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하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1시간 빨리 도착하고 싶다고 1시간 빨리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늦은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실행을 옮기시면 되는 건데, 1시간 늦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그 다음 일이 진행조차 되지 않겠죠. 이거를 쉽게 투자 시장에 대입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리플 XRP 내가 5,000원까지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그때 팔까 말까 하다가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매도를 못했다라고 해서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이 그 다음 매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지 다음 타점은 현실적으로 잡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